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에센셜 112제 그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 제3보험의 정의 그리고 종류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제3보험 상품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제3보험 상품이니까 뭐 간단하게 상해, 질병, 간병보험 이 세 가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 맞죠? 상해보험도 맞습니다. 간병보험도 맞는 내용이죠.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보증보험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제3보험 상품 중 상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보험은, 자, 상법에 그러면 반영되어 있는 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죠. 간병보험만이 상법에 반영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제3보험은 신체에 대한 보험이다.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한다면 신체에 대한 보험이니까 굳이 분류를 한다면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두 번째, 제3보험 상품으로는 암보험, 질병보험이죠.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이죠. 그죠?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이 들어가서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3보험은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피보험 이익이 존재를 한다. 자,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재산이 보험 목적물이 되겠죠. 근데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은 신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88번 보험업법상 근거 보겠습니다. 제3보험은 상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상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제3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 제3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등록하느냐? 보험연수원에 등록해야 된다. 예,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보험협회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2번 제3보험만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제3보험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예, 제3보험도 하나의 독립된 보험업이죠. 그래서 예, 제3보험 판매를 위해서 독립된 제3보험회사만의 설립 가능합니다. 3번 제3보험은 생명보험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하나의 뭐 종속되어 있다, 한 부분이다. 이거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자,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되느냐,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되느냐, 모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자, 이 문제도 되게 쉬운 지문인데 많이 나옵니다.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든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든 둘 중에 한 군데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등록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독립된 제3보험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3보험 사업은 별도로 독립된 제3보험회사를 성립하여 운영하거나, 그죠? 아니면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로서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용, 영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별, 보험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뭐 이런 표현 다 틀립니다. 모든 보험 종목에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질병보험, 제3보험이죠.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 전문 판매 회사. 연금 전문 판매 회사는 생명보험 회사는 아닙니다. 예, 단종 우리가 보험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종목이 단종 딱, 예, 단순하게 정해졌다, 뭐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보험업의 보험 종목에 허가를 받으면 제3보험을 모집할 수가 있다. 자,
제3보험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내지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연금 전문 판매 회사는 생명보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허가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모집할 수도 없습니다. 3번 제3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보험 또 계약별 나왔네요. 계약별이 아니라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계약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89번 모집 자격이네요. 제3보험 모집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설계사도 모집 자격 있고요. 대리점도 있었죠. 그죠? 제3보험도 모집 자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번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양협회 모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겠죠. 4번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제3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보험협회가 어디로부터 위탁받았습니까?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3보험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된다. 자, 이런 아주 쉬운 문제들이 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맞겠죠? 3번 제3보험업의 제3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업에 해당되는 모든 보험 종목을 판매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이것도 이거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입니다.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보험 종목을 허가받은 경우에 제3보험업을 영위를 겸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대의 경우는 아닙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90번 제3보험의 특징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제3보험 질병사망특약. 자, 질병사망, 일반 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할 수가 없죠. 특약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약을 부과를 하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요건이 다르다는 거죠. 생명보험은 둘 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제한이 없음이 맞겠죠. 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까지만 가능합니다. 금액은 2억 원이 되겠죠. 80세 제한 없음이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법은 자,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법은 정액보상 맞습니까?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법은 실손보상. 그런데 제3보험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한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레이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제3보험에는 특약을 부과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어떤 보험 상품에도 특약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보험은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 금액이 3억 원으로 제한된다. 3억 원이 아니고 얼마였죠? 2억 원 80세. 맞죠? 보험기간. 세 번째,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가 아니라 몇 세? 80세 만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억 80세. 91번 피보험 이익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1번 보험회사는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진다. 100만 원짜리 자동차면 최고 한도 보상 책임이 10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 이상의 보상 금액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2번 피보험 이익은 반드시 금전으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지가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건 손해보험이죠. 그럼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네요. 피보험 이게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존재 여부가 보험사고 전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보험사고 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피보험이익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나오네요.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인 자동차의 피보험 이익은 최대 100만 원을 최고 한도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겠죠. 보상 책임 최고 한도액입니다. 현재 가치 100만 원이면 피보험 이익도 100만 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사고 후가 아니라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보상 책임 한도액이 얼마인지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계약을 하죠. 그죠? 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종신보험, 생명보험 상품이죠. 종신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생명보험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92번, 제3보험의 설계 기준 보겠습니다. 설계 기준. 여러분 표로도 정리되어 있죠. 교재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제3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대표적인 설계 기준의 특징 맞죠? 2번,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기납입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이거 어린이 보험에서 나오는 거죠. 15세 미만 사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이죠. 제3보험에서는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 상해보험에서 암으로 사망한 경우 대표적으로 교재에도 얘가 나오죠. 이랬을 때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된다가 맞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제3보험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하다. 그레이존 기억나시죠? 4번,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은 비례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과이익 금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의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을 했다. 자, 질병보험에서는 교통재해 보장 안 하죠. 그죠? 약관상 보장이 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을 한 경우죠. 그랬을 때는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다 동일하게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공히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제3보험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이거 또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제3보험이 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를 구별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제3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보장성 보험입니다.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보장성 보험이죠. 초과하는 보험은 저축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제3보험은 별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자, 다시 보죠. 제3보험은 보장성이죠.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장성 보험료에 적용이 되는 세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3보험은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상품이든 우리나라는 만기에 환급이 되지 않으면 가입 잘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3보험, 보장성 보험임에도 만기 환급형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판매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 한번 찾아보죠.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발생 원인, 피해 정도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죠. 우연한 외래의 사고니까. 그죠? 그래서 불확정적인 반면에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그 사망 그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나 발생 기간만이 불확정적인 생명보험. 자,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품은 생명보험이죠. 자, 사망, 언젠가는 사망하죠. 그죠? 그래서 그 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사망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확정적 생명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해 사고의 세 가지 요건. 이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표 계속 이 시간 끝마칠 때까지 해도 중요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급격, 우연, 그리고 외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까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건 자체는 확정적이죠. 그래서 다툼 여지가 없어요. 사망 뭐 이런 거. 근데 상해보험은 급격, 우연, 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생명보험보다는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해보험은 사고 발생 시기 및 발생 원인이 확정되어 있을 수가 없죠. 우연한 사고가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4번 상해사고 요건 나오네요. 다음 중 상해사고 요건이 아닌 것은 급격, 우연, 외래 세 가지였죠. 그죠? 외래, 우연, 급격, 지속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사고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해사고 요건에는 지속성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사고 요건 중에서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 급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네요. 급박 딱 들어가니까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급격성이죠. 급격성, 급박한 상태, 피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급한 사고겠죠. 급격성을 의미를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면 이게 사고가 아니죠. 그죠? 내용들은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해사고 요건에는 외래성 맞네요. 우연성 맞네요. 지속성은 틀렸습니다. 급격성 맞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95번 상해와 질병 그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경우를 뜻하겠네요. 1번 상해로 인해 발병된 질병. 자, 일단 상해 자체는 일어났네요. 그죠? 그래서 상해가 원인이 되어서 발병된 질병은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보상이 되죠. 두 번째 신체 허약. 신체 허약은 일단 외래성 기준에 외부 요건이 아니라 신체 허약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신체에. 그래서 신체 허약 즉 질병으로 발생한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해와 질병과의 관계를 또 물어보네요. 3번 자해 행위. 자기 스스로 한 거죠.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죠. 상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상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로 인해 발병된 질병만이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살, 싸움, 상해사고의 어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가? 자살, 표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자살, 싸움 할 거냐 안 할 거는 실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자의적인 의사결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 싸움은 외래성에 맞지 않는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요통이 생긴 경우. 자, 나이가 들었다. 노화네, 노화. 그죠? 노화는 신체 내부에 있는 겁니까? 외부에 있는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냐라고 본다면 신체 내부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화로 인한 요통이 생긴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질병보험에서 보장을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과로로 인한 입원의 경우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로로 인한 입원, 상해라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질병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6번 상해보험의 개념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험사고는 급격, 우연, 외래 다 맞네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맞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죠. 2번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죠? 3번 상해로 인한 사망. 이거 보장하는데 상해로 인한 신체장애
당연히 포함되죠. 상해가 원인이 됐을 때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 그죠? 신체의 상해란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 좁은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 쓰인다가 맞습니다. 예, 요 문장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십시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체의 상해란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 넓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이죠. 질병. 상해 사고가 원인이 되었을 때는 질병 보장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질병이죠. 질병. 이게 문장이 길어서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공통되는 이 질병이라는 용어를 쉽게 알아맞힐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주요 보장 내용에 따라서 일반 재해 보장형, 만기 환급형으로 자, 보장 내용에 따라서 일반 재해 보장형, 뭐 레포츠 사고 보장형 다 맞는데 만기 환급형은 만기에 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순수 보장형이냐 만기 환급형이냐에 따라서 구별이 된 거니까 주요 보장 내용에 따른 분류, 구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해보험에서 부상이란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이제 부상의 의미보다 더 넓다, 상처 더 넓다. 요 개념하고 이 부상이라는 개념도 같이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신체의 상해에는 상해로 인한 사망도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상해보험에서 보장을 한다라는 점. 자, 이 사망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 상해보험에서 상해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망. 자, 이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상해로 인한 사망 포함이 된다. 보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97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에서 자, 상해보험 주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게 주계약 딱 나오면은요. 주계약 일단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사망. 그죠? 예, 질병 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일단 사망 딱 보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그죠? 딱 두 개네. 그죠? 제2번, 재골절 다 예,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재해로 인한 사망은 상해 사고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 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얘는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볼게요. 피해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은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으니까 재해 사망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종류가 교재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풀어서 보시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재의 내용을 꼭 같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 입원 급여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 보장하지 않죠? 뇌혈관 질환은 질병이죠. 질병. 상해가 아닙니다. 얘는 질병 이름이죠. 두 번째, 재해 입원 급여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입원을 했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해 입원 급여금이 되겠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원인이 되어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 지급률에 해당되는 경우에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보장하는 급여금이다. 자, 장애가 되었다는 것은 장애 급여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해 입원 급여금과 장애 분류표 상에 정한 장애 지급률에 해당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장받는 보험금은 아니다. 급여금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98번 보겠습니다. 가입 조건이네요. 다음 중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상해, 재해를 통해서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암으로 사망을 했네요. 예,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그걸 물어보네요. 맞는 거. 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다.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자, 어떤 게 정답입니까? 예,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을 했을 때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위험률의 기준은, 자, 상해보험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비싸지고 싸지느냐. 가장 큰 기준은 뭐였습니까? 직업 또는 직무죠. 질병의 기준은요. 질병은 나이, 그죠? 그 다음에 질병을 앓았던 경험, 그죠? 과거 병력, 뭐 위험도에 따라서 주로 나이죠, 나이. 질병보험은. 하지만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 따라서 위험률을 적용을 달리 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죠. 이상. 일단 1년 미만 그러면 1년 미만짜리 보험상품은 흔치 않죠. 거의 없습니다. 자,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다. 두 번째, 상해보험의 경우에 고연령자의 경우라도 직업, 직무에 따른 위험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는 제한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고연령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보험은 상해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해보험 계약에서는 연령별 차이에 의한 사고 발생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질병보험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령별 보험료의 차이가 크죠. 99번 보겠습니다.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 자, 상해보험에서는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직업, 직무였습니다. 근데 가입 이후에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험률이 더 높은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료를 더 많이 할증을 시키든지 아니면 보험금 삭감을 하든지 뭔가 회사로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 직무가 변경이 됐을 때 반드시 통지를 하도록 보험회사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죠. 다음에서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험한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2번 보험 설계사에게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2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3번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4번 위험한 직업 직무 변경 시에는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납입해야 될 보험료도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 나왔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무직인 A씨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을 한 모양이네요. 버스 기사로 취직을 하여 일하고 있던 중. 자, 그러면 무직이었는데 버스 기사로 직업이 바뀌었으면 위험도는 증가했다고 보겠네요. 그죠? 그런데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직업 직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변경된 직업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해보험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잖아요. 관련이 있어야 변경된 직업 직무와 사고 발생에 관련이 있을 때 지급이 제한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상해보험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납입할 보험료는 변경이 있죠. 그죠? 위험도가 더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고요. 오히려 위험도가 떨어지는 직업 직무로 바뀔 수도 있죠. 그때는 보험료가 할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직업별 위험 등급은 총 5등급으로 구별한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5등급입니다. 5등급 3단계. 100번 보겠습니다. 통지 의무 2. 다음 중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회사에다 알려야 되지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위험하지 않은 직업으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실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 못 받는 정도니까 실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이 됐다면 반드시 통지를 해야 불이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행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기간 중 직업 직무 변경 시 보험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입니다.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가입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된다. 자, 이게 1개월이 나왔죠. 그죠? 1개월 이내는 뭐냐면 보험회사가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변경이 직업 직무가 되었다면 보험가입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가입자가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삭감이나 아니면 이게 잘못하면 해지까지 그런 페널티는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계약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